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치과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진짜 말이 많은 편이라서 이거 대본을 쓰면서 한 10번은 수정한 것 같아요. 떠들자면은 막 1박 2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황할 수 있다. 1박 2일로 모셔야 돼, 선생님들을. 1박 2일로 모셔놓고 어쨌든 남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미뤄졌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고민하다가 그냥 길게 찍자.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냥 한번 길게 오빠가 엄청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줄 거잖아. 근데 나는 완전 그냥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구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남편 설명을 들으면서 열심히 적어가지고 날카로운 질문 한번 해볼게. 다 답해줘요. 첫 번째, 왜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충치가 생기나요? 여러분들의 충치 보내드릴게요. 없애드릴게요. 그럴 순 없어. 아, 그럴 순 없어. 되게 힘들지. 아, 힘들어. 이미 생긴 건 어쩔 수 없지. 아, 이미 생긴 건 그럼 앞으로라도 우리 한번 충치 없는 인생 도전해보자고요. 오늘 그거 목표로 합시다. 우리 충치 없는 인생 목표예요. 지금부터 시작. 아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양치질을 해도 왜 충치가 생기냐. 근데 이거는 일단 원인이 너무 많잖아. 배열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던가 유전적으로 좀 뭐 우리 집안은 충치가 잘 생긴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들은 배열 문제는 아주 심한 거 아니면은 열심히 닦으면 닦을 수 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영향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잘 생기고 덜 생기고 있긴 한데 이거는 노력에 따라서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게 잇몸병은 유전 요인이 훨씬 강한데 충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 열심히 닦고 있는데 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음식 먹는 게 중요해서 뭐 맨날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안 먹어도 충치가 좀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좀 만들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보는 정도에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럼 어쨌든 배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교정을 하면 되지. 배열이 이렇게 막 오밀조밀 할수록 잘 닦기가 너무 힘들잖아. 당연히 그게 잇몸병이고 충치고 잘 생기지. 아, 오케이. 배열은 그럼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유전적인 거는 잇몸은 영향받을 수 있는데 충치는 영향 거의 안 받는다? 이게 연구마다 결과가 너무 달라서 거의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닦는 건지 양치법이랑 그리고 먹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두 선생님들이 챙겨가시면 좋겠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아, 오케이. 알려주세요. 그 먹는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네. 혹시 충치가 거의 사람한테만 생기는 거 알아? 동물들은 거의 충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을 먹는 동물이 거의 없어. 초식 동물은 풀을 먹고 육식 동물은 단백질을 먹잖아? 지방이나?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는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치가 동물들은 일단 안 생기고 또 하나는 대체로 동물들은 치아가 되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거든? 아, 배열. 배열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충치가 안 생기는데 연구에 따라서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동물이 사람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은 충치가 생기기도 해. 아, 사람 먹는 거 먹으니까? 사람 먹는 거 먹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 동물들은 치과 안 하는데 충치 안 생기는 거면 먹는 게 100%네? 대신에 동물들은 잇몸병이 엄청 잘 생기고 아, 잇몸병. 고양이는 잘 모르는데 강아지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잇몸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 맞아. 아,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열심히 닦는 거는 잇몸을 위한 거고 먹는 거 주의하는 거는 충치를 위한 거네? 그런 건데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치아가 빽빽한 배열이 있으니까 거기를 닦는 게 포인트지. 그리고 탄수화물이 충치를 일으킨다는 얘기야? 그렇지. 탄수화물이 설탕도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당분이 되는 거니까 결국 탄수화물 분류에 다 들어가는 거야. 설탕도 밥도 탄수화물, 감자도 탄수화물, 뭐 빵도 탄수화물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충치균이 그걸 먹이로 한다. 그러니까 초콜릿, 사탕 이런 거는 충치의 극악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탄수화물도 똑같이 안 좋다. 그러니까 설탕 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고 쌀로 갈수록 크기가 커져. 크기가 작은 애들은 충치균이 바로 이용해서 먹을 수 있고 밥은 설탕으로 잘게 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분해를 해서 그걸 먹어야 되니까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충치가 덜 생기는 거야. 어머나. 왜? 신기해서. 이 얘기를 최초 대본에 다 썼다가 다 지운 내용인데 이거 자세하게 봐. 이걸 뭐가 너무 재밌는데? 난 이 내용을 넷플릭스 다큐에서 하면 난 죽어도 못 봐. 그치. 다큐 못 보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네. 그래서 음식을 조심하는 게 중요는 한데 뭐 설탕 들어간 거 다 안 먹으면 되냐, 뭐 대짜장으로 바꾸면 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보다도 충치가 생기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치아도 있지만 세균이란 말이지.
이 충치균이란 거는 응. 우리 몸의 상주균이라 그래서 응. 항상 살고 있는 응. 세균이야. 응. 그 상주균이라는 거는 응. 우리한테 좀 이로운 애들도 있고 해로운 애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어쨌든 상주균이란 말은 응. 무슨 짓을 해도 응. 박멸은 안 돼. 없앨 순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음식 조심하자는 것도 응. 충치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자는 거고 얘네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좀 줄여주는 게 포인트다. 음식도 다 그 일환이다. 근데 어쨌든 이 충치균이라는 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게 약간 산성이야, 산성. 얘네가 자체가 치아를 부식시킨다고 하잖아요. 충치균이 당분을 먹고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을 내놓게 되고 그게 치아를 부식시켜 삭게 만든다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 치아가 약하게 되고 그 자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게 이제 치아 우식의 과정인데 얘네가 당분을 먹으면 산성을 내놓으니까 당연히 얘네는 약간 산성의 환경을 좋아하고 그럼 반대로 상주균 중에서 산성의 환경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런 애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입안이 산성이 될수록 이미 가지고 있는 충치균들이 좀 더 활개를 치게 되고 더 쉽게 이가 썩게 된다. 그냥 그 탄산을 먹었을 때 이가 좀 싹 부식이 된다. 요 문제에 더해서 예를 들어 점심 먹고 양치했는데 좀 남아 있었어. 탄산 한 잔 쫙 들이켜서 약간 산성이 됐어. 그러면 남아있는 충치균들이 오 우리가 좋다. 거기다 먹이도 있네 이러면서 쫙 자라면서 썩기 쉽게 되겠지. 그런 구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산성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썩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치아, 세균, 당분 그리고 시간.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당분이 세균한테 노출되면 치아가 썩는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저랑 같이 수업 잘 듣고 계시죠? 오늘 이거 석사님 수업이네. 예를 들어보자면은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하시고 양치하고 난 다음에 졸리니까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사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예를 들어보자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체로 pH가 한 4.5에서 5.5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은 약한 산성이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면 충분히 충치균의 활성을 높일 수 있는 pH가 됩니다. 근데 또 그 커피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뻑뻑뻑뻑 마시고 끝낸 사람 없잖아? 옆에 두고 빨대로 홀짝홀짝 계속 마시면서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니다. 이 입속을 산성이랑 당을 계속 넣어주면서 오랜 시간 냅두면 충치가 생기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잇몸에도 안 좋아? 이퀄? 아니 잇몸균은 좀 달라요. 잇몸 달라? 잇몸균이 좋아하는 환경은 약간 산소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잘 사냐면은 치아랑 잇몸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게 틈이 있거든요. 그 포켓이라고 하는데 진짜 주머니가 있어. 거기에 살아. 잇몸병균은. 그래서 잇몸병이 잇몸을 녹이고 내려가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진짜로 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살기 때문에 요 밑을 파고들어. 그럼 잇몸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점점 내려가? 처음에는 뼈만 녹이고 잇몸은 좀 부어. 그러다가 염증이 이렇게 많이 심해지면은 잇몸이 내려가게 되지 결국. 아니 왜 나이 들면은 잇몸이 되게 작아지잖아. 그게 노화도 있어. 그게 잇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지. 안 좋아져서도 있고 당연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 잇몸이 좀 내려가긴 해. 나는 미적으로 잇몸이 작아지는 게 싫다. 그러면 잇몸을 관리하면 좋아? 그렇지. 여러분 내가 그게 스트레스여서 점점 웃을 때 이 앞니가 보이는데 윗니의 잇몸이 5, 6년 전보다 점점 이렇게 작아져 내 잇몸이. 그래서 별로 안 이쁘더라고. 아니, 웃을 때 보이는 치아들이. 근데 그거는 만약에 내려가는 속도가 5, 6년 만에 또 막 눈에 띌 정도다 하면은 10년? 그 10년 전이면 그럴 수 있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기 때문에 양치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여기 회전법 가르칠 때도 여기서 이렇게 닦으라고 안 하고 여기서부터 닦으라고 하잖아. 치아 잇몸 경계나 아예 잇몸 쪽에서 닦으라고 그러거든. 여기 경계 쪽을 최대한 닦으려고 이 잇몸병 균을 닦아주려고. 아니 이 포켓에서 균을 이렇게 빼내려고. 그 마사지 효과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 안에도 빈 공간은 아니고 여기 열구액이라고 하는데 플루이드가 있거든요. 좀 순환도 시켜주고.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균들아 나와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세게 누르는 건 아닌데 되게 살살 하는 거야 이거는. 살살. 변형가스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진동저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여기를 닦자는 거야 여기를. 어쨌든 이 치과 방법은 이따가 자세히 다룰 건데 잠시 좀 딴 길로 샜고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이가 썩냐. 근데 그거는 아니고 내가 너무 양치를 하는데도 내가 충치가 잘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이해하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연구를 이걸 다 해봤어. 멀쩡한 치아에서 처음 초기 충치가 관찰되기까지 얼마가 걸리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한 2주 3주가 걸려. 그러니까 안 닦고 얼마 걸리냐. 아예 안 닦고? 사람 몸에 해본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치아가 삭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2, 3주 안에 치아를 한 번만 닦으면 되냐면 그건 아닌 게 진행되는 과정이 닦았다고 해서 다시 0으로 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순식간에 썩진 않기 때문에 뭐 커피 내가 몇 번 좀 마셨다고 해서 내가 이것까지 스트레스 받고 살아내는 건 전혀 아니야. 근데 하지만 내가 이가 너무 잘 썩는다 그러면은 먹는 음식을 좀 바꿔보거나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지. 원래는 좀 달콤한 뭐 돌체 쪽을 마셨다면은 그냥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꿔주자 라는 것도 될 수 있고, 간식을 먹더라도 그 치아에 끼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남는 게 좋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초콜릿이랑 사탕을 비교해보자면은 둘 다 깨물어 먹어보면은 사탕은 이에 엄청 달라붙고 초콜릿은 사실 남는 것 같지만 금방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초콜릿보다 사탕이 이가 잘 썩어. 그런 식으로 좀 덜 남는 걸로 먹어주고, 그리고 pH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커피 같은 거 한 잔 마셨어, 아니면 내가 탄산을 꼭 마셔야 돼, 그러면은 가능하면 대체당을 마시고 최대한 좀 이렇게 빨리 마시고 물 한 번 마시고 오물오물하고 삼키면은 훨씬 다르다 이거지. 근데 뭐 비유하자면. 커피나 사탕 이런 거 먹고 물 한 잔 이렇게 먹어주는 게 도움돼? 엄청 도움돼요. 사탕은 근데 물에 녹아 씻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남는 거는 물 마시는 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물이 도움되는 거는 일단은 산성으로 변해진 환경을 바로 쉽게 중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맨날 사랑이한테 뭘 먹든 항상 마지막은 물로 무조건 마무리를 시키더라고요. 밖에서 먹으면 뭘 먹고 물을 먹이지. 그래서 그랬구나.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게 아니고, 충치 잘생긴 사람은 한번 신경 써볼 필요는 있다. 구강 유산균이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구강 유산균은 뭐냐면은 유익균을 많이 공급해서 어떤 한 종이 많아지면은 걔네가 다른 애들을 좀 못 살게 굴거든. 그러면 충치균이 좀 줄어들어. 잇몸병균이나. 그러면은 구강유산균이 충치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충치보다는 잇몸병이긴 한데, 잇몸이 더야. 왜냐면은 충치균은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칫솔질하고 불쏘치 써주고 그게 더 중요하지. 다른 보조적인 거가 효과가 좀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잇몸이야. 그럼 내가 잇몸이 좀 약하다 하면 구강유산균 먹으면 도움돼? 도움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잇몸병이 있어서 유해균들이 많아. 얘네들이 이미 엄청 덩치가 커졌어.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유익균을 주입해줘도 걔네가 자리 잡기 어려워. 그러니까 한번 싹 청소를 해가지고 잇몸 치료 한번 싹 받고 충치 치료 싹 받고 해주면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도 잇몸이 약한데 나 구강유산균 먹는 게 좋겠네. 구강 유산균의 약간의 문제점은, 우리 장에 있는 유산균도 이거를 한 번 먹으면 얘네가 딱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고 얘네가 막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막 애를 낳고 막 번식하고 이게 안 되잖아. 계속 먹어야 되잖아. 구강 유산균도 마찬가지야. 한 번 먹다 안 먹으면 그냥 효과가 없어.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 우리 몸에 상주균으로 자리 잡지를 못해. 매일매일 먹으면 되잖아. 매일매일 먹어야지 그나마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입안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대체당 얘기 나왔잖아. 네네네네. 그러면 설탕 대신 대체당 먹는 게 도움돼요. 충치에 도움돼? 도움되죠. 자일리톨이 그런 거잖아요. 자일리톨을 대표로 해서 대체당 종류는 이제 우리 몸에서 살도 안 찌는 거잖아. 그러니까 충치균도 그걸 먹어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체당이 먹어야 한다면은 그 설탕보다는 낫다. 하지만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들 대부분 보면은 그냥 물에다가 대체당만 탄 게 아니고 다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훌륭하다 하면은 전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탕보단 낫다. 그렇지, 설탕보단 낫고 물보단 나쁘다. 콜라 먹을 때 제로 먹어라. 굳이 먹어야 되겠으면 제로를 먹는 게 낫다 정도지. 제로 콜라는 맨날 제로 드시는 분. 난 제로 먹지. 근데 대체당이 나온 지 역사가 너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지 나쁜지 엄청 막 검증된 건 아니라서 차라리 설탕이 더 나은 것 같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한때 대체당의 바람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좀 위험이 많이 높은 편이 아니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위험도를 따졌을 때 그거보다 설탕이 더 위험하다. 설탕의 유해성이 훨씬 더 크다. 오빠가 그러면 대체당 했을 때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요소는 바람 그거 하나야? 여보가 얘기한 대로 아직 우리는 대체당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대. 아니 역사가 너무 뭐 짧다. 이거는 파악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있었는데 나도 궁금해서 아직도 좀 모르는 게 많긴 하대. 구선생님들께서 제가 왜 대체당 안 쓰는지 가끔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남편의 약간 요런 의견이 있어서 알룰로스 안 쓰는 거거든요. 알룰로스 그래서 안 쓰는 거야? 그거는 좀 더 찾아봐야겠다. 설탕 말고 올리고당이라든가 이런, 올리고당은 참고로 설탕보다 분자량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충치를 위해서는 올리고당이 낫네. 분해 단계를 좀 더 거칠수록 우리 몸에는 덜 나쁘거든. 분자를 키울수록 우리 몸에 좋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도 설탕은 쫙 올라가면은 분해를 하나 두 개 거칠수록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양치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돌려서 닦는 게 회전법이고 변형바스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진동을 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 닦는 요걸 변형바스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방법이 좋아. 좋은데 이거를 충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충치에 도움이 되는 구강 관리를 하려면은 충치가 어디 생기는지를 봐야 되잖아. 충치가 어디 잘 생기냐면은 소화의 경우에는 어디든 위치는 잘 생겨. 하지만 씹는 면 잘 생기고 치아 닿는 면 잘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1번이 치아랑 치아 사이예요. 같은 치아에서 어디가 잘 썩냐면은 이 닿는 사이 공간 있죠. 아, 이 사이. 네, 사이 공간. 사이 공간이 잘 썩고 뒤로 갈수록 양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긴 해요. 뭐 이 사이가 잘 썩고 그 다음이 이제 씹는 면이라던가 이제 기존에 치료를 해놨는데 그 경계부 요런 데가 썩는 순서거든요.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키즈는 따로. 근데 일단 어린이들은 위치는 워낙에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잘 썼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은 안 가셔도 되고 그리고 치과에서 염색하는 검사가 있어요. 칫솔을 주고 양치를 해보세요 한 다음에 양치하고 나서 염색제로 오물오물 물고 퇴 뱉으면은 이제 그거 한번 헹구면은 이제 양치가 안 된 데가 이렇게 남는데 색깔이 보이는 거지. 색깔이 남아요. 거기가 어디가 남냐면은 염색제가 이렇게 보통 보라색인데 잇몸하고 치아 경계 여기 이렇게 남고 그리고 요 사이 요 사이가 이렇게 막 남아있어 사람들 보면은 근데 요런데 튀어나온 데나 요 씹는 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많지 않아. 근데 치카를 하고 이렇게 혀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치카가 덜 된 게 만져지면 난 치카 다시 하거든? 그럼 오빠가 찝어준 여기야 항상. 누구나다. 긁어보면 하얗게 나와. 그런 사람 많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기 충치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여기 치아랑 잇몸 경계 이쪽에 없어. 여기가 충치가 생겼잖아? 그러면은 뭔가 배열이 심각하게 안 좋거나 뭔가 관리가 진짜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여기가 안 닦인다면서 왜 여기는 그렇게 충치가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는 잇몸병균이 살거든. 요거 회전법이니 변형바스법이니 하는 게 다 여기를 닦으라 그러는 거야. 여기에 대고 진동하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 강조하시잖아. 이거는 주로는 잇몸병을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이 솔은 잇몸병을 막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 어른한테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 아무리 열심히 넣어봐도 이게 치아가 생긴 것도 다 울퉁불퉁하고 한데 칫솔 모양이 하나잖아. 이거를 다 닦을 수가 없다고. 이거를 칫솔 하나로 다 닦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만 이거를 정확도를 높이려면 칫솔을 점점 작게 만들어서 엄청 이렇게 닦아야 되겠지. 한 시간씩 닦아야 되겠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요 사이 여기를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칫솔로는 한계가 엄청 있어요. 그래서 꼭 쓰라고 하는 게 치실하고 치간 칫솔. 근데 그러면은 치실하고 치간 칫솔 중에서 뭐가 더 낫냐 하면은 당연히 둘 다 쓰면 좋지만 저희 집에서 쓰는 치실과 치간 칫솔입니다. 둘 중 뭐가 낫냐? 뭘 하나 골라야 되냐 하면은 충치를 위해서는 치실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기 쉬운 거는 치간 칫솔이에요. 하나씩 얘기해보자면은 치실은 생각보다 이거를 잘 쓰기가 되게 어려워. 정석적으로 쓰는 방법은 치실이? 네, 치간 칫솔이 더 어렵지 않나? 치실은 쓰기가 어렵고 치간 칫솔은 사이즈를 고르기가 어려워. 맞는 사이즈만 고르면 치간 칫솔은 껌이야. 이게 유치 모델이라 좀 그렇긴 한데 치실은 이제 사이에 통 넣어가지고 잇몸 약간 밑에서부터 이렇게 쓱 긁어주고 한 번 더 넣어가지고 앞에 것도 긁어주고 이렇게 2회 동작으로 닦아주는데 치실의 최대 장점은 잇몸 약간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청소 범위가 좀 더 넓을 수 있다. 그리고 치아랑 치아가 이렇게 꽉 맞닿아 있는 경우에 치간 칫솔로는 적절하게 빼기 어려운 작은 음식물까지 뺄 수 있다. 그게 얘 장점인데 이렇게 쓰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올바르게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그래서 손에 실을 돌돌 감아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잡이로 된 걸 쓰는 게 훨씬 쉬워. 이거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살짝 깨물어가지고 톡 넣어도 되거든요. 톡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일단은 훨씬 쉽다. 그리고 치실은 고를 때 이걸로 그냥 한 번에 입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넣다 뺐다 할 때 실이 너무 이렇게 가닥가닥 좀 쉽게 분해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되는데 이 손잡이 치실은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어금니 쪽에 어금니 뒤쪽까지 넣기도 편하고 이게 적용할 때도 살짝 물어서 넣는 게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쓰기도 편해. 치실 넣다 이렇게 잇몸 탁 때려가지고 아픈 경우가 항상 있거든. 젊을수록 그래요.
그런 경우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이 난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치실은 플래커스라는 치실인데 뒤에가 이렇게 티 나옵니다. 손잡이 치실 중에서 마트나 올리브영에 다 있고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제품이다. 저희는 사랑이도 이거 쓰고 특히 사랑이한테는 뒤에 이게 엄청 여기네요. 이거 막 쓰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조심해서 쓰면 돼. 조심해서 이거 잇몸 콕 찌르면 안 되고 당연히 절대. 조심해서 큰 것만 살짝 빼낼 때는 꽤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치실은 음식이 여기 낀 거를 이렇게 벽을 지나갈 수가 있잖아. 맞아. 이 벽에 낀 음식을 뺄 수 있는데 이거 맞아요. 얘는 벽을 못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 맞아요. 그게 치실의 장점인 반면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실을 제대로 이렇게 적용시키기가 어근이 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생각보다 어려워서 쓰기 편한 거는 사실 이게 더 편해. 왜냐면 얘는 그냥 맞는 사이즈만 고르면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은 청소가 되거든. 근데 벽에 있는 걸 빼고 싶어 그럼. 그럼 치실 써야지. 아, 둘 다 쓴 게 좋네. 그러니까 둘 다 쓰는 게 좋지. 대신에 치간시술은 단점이 이 사이 공간에 꽉 맞게 들어가는 게 좋아. 아프지 않게 제일 큰 게 좋아. 그래야 효과적이야. 잇몸 마사지도 되고 앞뒤에 다 닦이고 이렇게 효과를 여러모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치아 형태가 앞다르고 뒤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치간시술은 2가지 이상 사이즈를 써야지 그렇게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결해보자 나오는 치간시술들도 있어. 약간 솔모가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끝에는 가늘고 뒤에는 두껍게 해서 들어가는 데까지 넣어서 쓰셔라 이렇게 나온 제품도 있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거는 실리콘 타입으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실리콘 타입은 좀 더 전체적으로 가늘더라고. 그래서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근데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뭐 어떤 거든 잘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이상적으로는 뭐 치간시술 2개 사이즈 정도 준비해서 해주면 제일 좋고 그렇게 써주면은 사이 공간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사이를 닦아주는 것들은 무조건 양치하기 전에 하셔라. 왜냐면은 음식물을 없애놓고 거기에 치약이 흘러들어가야 불소가 닿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소가 할 수 있는 그런 제광하라고 하거든요.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제한적이다. 이 치실하고 치간시술까지 쓰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최소한 저녁에는 계속 꾸준하게 써주시는 게 좋고 내가 진짜 너무 잘생겨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당연히 좋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치아 사이가 잘생긴다고 얘기했지만 씹는면도 충치가 생기잖아요. 씹는면 충치는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까도 염색 검사 해보면 여기는 잘 닦인다고 했잖아요. 일단 여기는 1차적으로 잘 닦으시기도 하고 얘는 밥 먹으면서 음식이 다른 음식을 밀어내면서 청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썩는 부위는 아니다. 어른에 있어서는 처음에 연고치가 막 올라온 상태야. 그때는 잘 보면은 치아가 되게 조각미남 배우처럼 울룩불룩 되게 명확해요. 생긴 게. 그래서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요. 그래서 이 계곡을 열구라고 하는데 이 계곡이 얼마나 깊냐면은 칫솔을 써도 칫솔이 안 닿아. 그래서 애초에 거기는 칫솔로 관리가 어려워서 그래서 뭘 하냐면은 보건소에서 아직 사업하나 모르겠는데 치면 열고 전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홈 메우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소아치과 가서도 많이 하시는데 그 홈을 그냥 메우는 거야 말 그대로. 여기는 칫솔이 안 들어가니까 홈을 메워가지고 여기 음식이 알 끼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그래서 어릴 때 충치가 잘 생기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밥을 이렇게 딱딱딱 먹는 게 아니고 엄청 이렇게 갈아서 먹게 되니까 이 산은 낮아지고 계곡도 옅어져. 그러면서 점점 관리가 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씹는 면에는 잘 충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충치가 잘 생긴다 그러면 아마도 이 표면에 달라붙는 간식 종류나 음식 종류를 많이 드실 수 가능성이 높다. 아까 동물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동물들은 충치 안 생긴다고 했잖아요. 특히 초식동물이나 이런 애들은 계속 섬유질을 먹잖아요. 그 섬유질 먹으면은 그 섬유질로 양치하는 거 걔네들. 씹는면은 그래서 충치가 안 생겨. 자 그러면 양치 어떻게 하지? 양치법 시원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치아랑 치아 사이가 잘 썩기도 하고 여기가 잇몸병도 잘 생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칫솔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양치질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양치질도 중요하고 양치질은 이제 잇몸에서부터 이렇게 뭐 회전법이나 뭐 변형바스법 이런 걸로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회전법 이게 변형바스법? 변형바스법은 치아랑 잇몸 사이에서 45도로 해서 힘을 줘서 밀어넣는 게 아니고 대고 진동을 주고 쓱.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 게 몇 년 전에 내가 이걸 오빠가 설명해 줬는데 잘못 알아듣고 이걸 좀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서 좀 힘을 줘서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잇몸이 훨씬 더 내려가더라고. 그거는 여보가 잇몸이 얇은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더 그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오빠가 잇몸 너무 내려갔다고, 치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맞아. 그래서 다 얘기해봤더니 여기 힘 주면서 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힘을 주면서 하지 일단 양치질은 무조건 힘을 빼고 하는 거야. 무조건 힘을 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양치질 하는 목적은 잘 안 닦인 잇몸 경계,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사이도 최대한 닦으면 좋겠죠? 요런 데를 있는 세균들을 이렇게 흩뿌린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렇게 세게 안 해도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각도,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힘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힘 많이 줄수록 오히려 잘 안 닦여요. 이 칫솔 뭐가 이렇게 뭉개지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잘 안 닦여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신기했던 게, 오빠가 나를 한번 닦아줬을 때 엄청 살살하는데도 되게 깨끗하게 닦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준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보통 양치할 때 핸드폰 많이들 보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치약이 튀니까 입을 다물고 이렇게 다물고 이렇게 닦는데, 그게 아니고 거울을 보고 입을 벌리고 내가 어디를 닦는지 봐가면서 닦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보기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치약이 튀어요. 특히 요 아래 앞니 이렇게 쓱 닦아보면은 치약이 탁 튀고, 튀어도 그걸 닦으면 되니까 어디를 닦는지 봐가면서 치아를 닦는데, 이렇게 한 번만 닦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한번 닦아보고 이렇게 한번 닦아보고 해서 울퉁불퉁하니까 최대한 구석구석 좀 닦으려고 문질러서 닦으면 된다. 그리고 오빠가 그랬었어. 나한테 예전에 양치법 알려줄 때, 많이 튀는 게 치카가 잘 되는 거라고. 그럼 많이 튀어야 된다고. 많이 튀어야 돼. 좀 이게 앞니 할 때는 당연히 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튄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손 칫솔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아. 엄청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구석까지 막 열심히 닦다 보면은 한 10분은 기본이고, 이게 숙달되기 전까지는 한 30분도 그냥 가. 하지만 정석적으로 닦으려면 이렇게 닦아야 된다. 저 궁금한 점. 아니, 선생님,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치카를 보통 3분 하라고 하잖아. 아닌가? 맞아요. 333. 근데 나는 한 10분 하거든? 10분, 15분? 네. 근데 그렇게 오래 했을 때 훨씬 깨끗하게 닦이더라고. 맞아요. 손톱을 긁었을 때 나오는 게 없어. 그 시간을 맞아요. 해야. 근데 난 완전 살살 그렇게 오래 하지. 맞아요. 그런 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333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표어예요, 표. 아.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333의 의미는 최소 이거는 해라 이건가? 제발 3분이라도 닦으세요. 사람들 양치 시간은 실제로 재본 연구가 있는데, 평균 양치 시간이 1분 40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닦아. 근데 내가 닦아도 3분 안에 여기 입안을 전체를 깨끗하게 못 닦아. 그러니까 10분이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야. 아주 정상이에요. 칫솔에 너무 강한 연마제가 들어있거나 양치질을 너무 세게 팍 문지르면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애초에 양치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칫솔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칫솔 챕터 시작!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다들? 이거 보다가 주무셔도 돼요. 일단 칫솔은 대다수의 시중에 나와 있는 칫솔을 다 쓰면 안 된다, 이거 쓰면 망한다, 이런 건 없어. 없는데 기왕 쓰는 거 좀 더 깐깐하게 보자면은, 제가 마트에 가서 한 3군데 정도 마트를 그동안 다니면서 쭉 칫솔 코너를 돌았는데 살 게 없어. 왜? 별로 이렇게 이상형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형은 없고 좀 적절한 것들을 몇 개 찾긴 했는데, 그 중에서 소개는 한 번씩 해드려 볼 거고요. 네.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 이런 칫솔은 좀 이상형에서 좀 아니다, 네네.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 좋은 얘도 사왔어요? 테스트로 한번 다 이런 것만 팔길래, 이 단면을 보면은 초미세모 중에서도 요거는 이중미세모라 그래서 길이가 긴 애들이 있고 짧은 애들이 있어서, 옆에서 보면은 딱 이게 층이 보여요. 요런 거 굉장히 안 좋고요. 얘도 길이가 앞뒤로는 길고 가운데가 짧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얘도 보면은 끝에가 되게 이렇게 얇게 돼 있는데, 저런 거를 테이퍼드라거나 뭐 마이크로 테이퍼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닦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칫솔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데, 왜 별로라고 생각하냐면은 끝에가 얇잖아요. 그리고 이중미세모는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건 짧잖아요. 그러면 닿는 애만 닿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접착 면적이 줄어들어.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닦는 게 좀 어려워져. 그래서 그냥 이런 거보다는 그냥 두께가 균일한 거, 요거는 그 요즘 잘 쓰고 있는 칫솔인데, 칫솔모가 끝에가 얇아지지 않고 요렇게 두께가 좀 균일해가지고 얇아지지 않는 게 더 좋고요. 얘는 완전 균일이네. 딱 일자로 떨어지는 정직한. 그리고 두 번째는 칫솔 헤드가 클수록 안 좋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까? 이것도 안 좋은 예지. 이거는 무슨 예시죠? 너무 길어요. 아, 길어요. 앞뒤가 너무 길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치아는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뒤가 짧고 작을수록 유리해요.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별로다.
근데 이런 칫솔이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는 기왕 닦는 거 기왕 닦는 거 좀 더 효율적인 애들이 아. 있다. 아니 뭐 어. 얘네를 닦으면 잇몸병 생기고 충치가 생기고 이건 아니야. 짧은 시간 안에 언니 잘 닦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하시면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좋다 이러신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디자인이 막 들어간 칫솔들이 있어요. 그립에도 고무가 있고 여기 손잡이에도 여기도 이게 고무가 있어가지고 꽉 잡고 꽉 누를 수 있게 된 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줘서 닦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잡기 좋으면은 힘주기가 좋아요. 이런 거는 별 오히려 도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칫솔 모가 좀 빽빽하게 들어있을수록 좋아요. 아 근데 빽빽하게 들어갔으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나? 근데 그 사이사이에 잘 들어간다고 잘 닦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닿는 영역을 잘 닦기 위한 거지 이 사이는 치실과 치간치실에 맡기셔야지 이걸 듬성듬성해서 여기가 잘 들어간다고 한들 여기가 안 닦이는데 원래 기능이 안 되는데 그게 좋은 거냐 이거지. 그래서 추천 제품이 이거는 큐라덴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큐라프럭스라는 칫솔인데 칫솔이 이것도 초미세모인데 초미세모지만 끝에가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라서 칫솔모도 괜찮고 이만하면 칫솔모도 굉장히 좀 빽빽하게 들어가는 편이고 다른 디자인 뭐 하나 없고 그리고 손잡이도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이런 게 좀 쓰기 좋고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좀 더 숙련자를 위해서 나오는 헤드가 좀 더 작은 모델도 있어요. 저는 보통 그거 쓰긴 하는데 그런 모델도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칫솔이다는 느낌이 나. 뭔가 좀 눈에 보이게 홍보하기 좋은 칫솔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오빠 칫솔이다. 칫솔 만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 그리고 칫솔모를 나 같으면은 조금 더 강도 있는 초미세모 말고 미세모나 일반모도 만들 것 같은데 약간 이거보다 강도 있게. 참고를 위해 보여드리면 얘는 요 정도의 탄성. 굉장히 부드럽네. 엄청 힘이 없네. 이 초미세모기 때문에 엄청 힘이 없고 이거 이 정도만 해도 닦이긴 닦이는데 이게 썼을 때 후기를 보면은 개운치가 않다. 왜냐면 그동안 했던 양치랑은 좀 달라. 그래서 개운치가 않다 이런 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모 칫솔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많이 나와요. 일반모 쓰셔도 돼요. 근데 일반모는 이거보다 좀 더 강도가 있으니까 힘줘서 닦는 것만 더 주의하시면은 잇몸이 내려가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일반모 쓰셔도 전혀 무방하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손으로 하는 칫솔 가지고 양치 깨끗하게 하려면은 진짜 10분은 최소한 걸려요. 그래서 치실, 치간 칫솔, 그리고 양치질 10분 이상. 근데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난 좀 더 하고 싶어. 뭐 허드 닦아야 되지, 가글도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양치질만 30분 이상 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동 칫솔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동기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전동 칫솔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전동 칫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손 칫솔로 해도 전동 칫솔로 닦는 것만큼 100%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전동 칫솔 사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적어도 전동 칫솔로 하면 손 칫솔보다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치간 칫솔이나 치실에 더 시간 투자할 수 있어. 저희는 전동 칫솔을 쓴 지 꽤 오래됐는데 저는 손목이 아파서 전동 칫솔로 갈아탄 케이스예요. 남편이 알려준 그 회전법 있죠. 그걸로 10분을 하니까 손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전동 칫솔을 샀지. 전동 칫솔은 얘가 알아서 진동이 가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이것만 하잖아. 맞아. 전동 칫솔은 손목이 안 돌아가. 살짝 돌려주긴 하는데 살짝 돌리긴 하는데 한다. 전동 칫솔 사실 그게 포인트야. 힘을 안 줘도 돼. 힘 아예 주지 말아야 돼. 아예 주지 말아야 돼. 전동 칫솔은 힘을 주고 닦았을 때 굉장히 파괴적이야. 내 잇몸이 망가지고. 잇몸 엄청 망가져. 그런 불만 후기가 꽤 많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 정말 꿀팁 여러분. 전동 칫솔 쓰시면 진짜 힘 빼고 쓰셔야 돼요. 진짜.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이거 힘 주면서 썼더니 잇몸 엄청 작아졌다고. 그게 전동 칫솔이에요. 나는 전동 칫솔로 힘을 준 거야. 그러면 파괴적이지. 그래서 잇몸이 엄청 내려가. 확 작아졌어. 그래서 전동 칫솔로 진짜 거의 힘 빼고 이렇게 살살해도 닦이나 싶은 수준으로 그냥 차라리 안 닦이면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했지 절대 힘 안 주고 진짜 살살. 맞아요. 그래도 잘 닦여. 근데 전동 칫솔은 이제 진동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는데 뭐 둘 다 잘 닦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진동형이나 아니면 회전형인데 진동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쓰시면 되고 또 부가적으로 칫솔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거 엄청 좋아. 저 이거 진짜 꿀템으로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나왔네요. 얘기해주세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첨단 칫솔이라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얘도 솔이 뭐 일반모도 있고 미세모도 있고 막 그런 똑같은 칫솔인데 머리만 작은 거예요. 네네. 원래는 요거는 교정하시는 분들이 철사가 이렇게 덧대져 있으니까 사이사이 닦으라고 이렇게 철사 사이사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언제 유용하냐면은 내가 좀 배열이 안 좋아. 근데 교정은 좀 그래. 그럴 때 배열 안 좋은데 여기 쏙쏙 닦기도 좋고 어금니 제일 뒤에 요런 데 닦기가 좋아요. 여러분 어금니 제일 뒤에 여기도 닦아야 돼요. 여기가 잇몸 치료 해보면은
긁어보면은 여기 완전 노다지야. 엄청 많이 찌꺼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닦아주는 게 네. 중요한데 이게 말했다시피 부가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배열에 크게 이상이 없어가지고 요거까진 안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닦냐면은 아까 입을 벌려가지고 양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다가 얘를 이렇게 다물어. 자, 완전히 다물지 말고 이렇게 살짝 다물어. 네. 그 다음에 입술을 이렇게 젖히면은 이게 들어가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술이 팽팽해져서 안 당겨지거든요. 근데 다물면은 당겨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질 이렇게 여기는 살살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야지. 여기는 뭐 회전법이 잘 안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자세에서 위에도 닦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얘는 하면 좋지만 얘까지 하기엔 너무 내가 지친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나 이거 왜 하는지 알아? 내가 왜 치카하고 항상 손톱으로 긁어본다 그랬잖아. 근데 항상 그것에 꼭 나오는 부위가 있어. 그냥 배열이 나쁘지 않은데도 그럴 때는 그냥 치카를 원래는 다시 했어. 치약 묻혀서. 근데 그게 귀찮잖아. 근데 이게 집에 있으니까 이걸로 물 안 묻히고 그냥 그 부위만, 보통은 그게 어디냐면 이 사이가 아니라 여기 이런 데 있지. 이런 데야. 이런 데를 이걸로 이렇게 양치를 다 하고 나서 물 다 헹구고 나서 그 흰 거 나온 부분만 이렇게 하잖아? 싹 없어져 있어. 근데 지금 아주 맞는 말을 한 게 사실은 양치를 할 때 얘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맞아. 얘로 하면은 되게 정교하게 다 닦을 수 있다? 맞아. 근데 1시간 닦아야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아, 그래. 그래서 사실 얘가 요모조모 사실은 이거 진짜 추천. 이거 손톱으로 흰 거 나왔을 때 근데 너무 간편하다. 근데 손톱으로 흰 게 나온다는 거는 전동 칫솔을 쓰는데도 나온다? 그러면 나와. 거기가 안 닿은 거야 그냥. 항상 거기는 흰 게 그러니까 나와. 거기를 신경 써서 좀 닦아보면은 배열이나 모양이 좀 눈으로 보고 하기가 어금니 쪽이라서 나 항상 잘 안 핸드폰 보고 보인다거나 하니까. 핸드폰 보고 해? 아, 그러면 안 그랬나 된다니까. 보다. 오빠도 핸드폰 보고 하잖아. 나 핸드폰 안 보는데? 진짜? 거울 보고 해 맨날? 응. 자, 이제 치약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히 충치에 있어서 1번은 불소, 2번은 불소, 3번은 불소예요. 불소가 중요하다? 그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불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불소가 우리나라에서는 1450ppm이 제일 높아요. 네. 불소는 단일이 ppm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네. 1450짜리가 마트에 많지가 않아. 올리브영 가서도 보니까 1450 찾기가 힘들더라고. 네. 무조건 제일 높은 게 좋아요? 1450이 있고 1000이 있다면 1450이 좋아? 내가 이가 잘 썩어. 그럼 난 1450을 써야 돼. 아, 잇몸이랑 상관없어요? 그렇죠. 잇몸보다는 아, 진짜? 충치죠. 왜냐면 예를 들어 나는 충치가 안 생기지만 잇몸이 약하잖아. 그럼 난 불소 함량 굳이 높은 거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는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쓰는 건 혹시 몇 짜리예요? 1450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치약 쓸 때 네. 완두콩만큼 쓰라고 하잖아. 네. 근데 그 완두콩이 얼만지 네. 잘 모르잖아. 네. 그래서 완두콩 짜보라 그러면 진짜 중구난방이더라고. 치약을 쓰실 때는 생각보다 조금만 쓰셔도 된다. 네.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네. 보통 양치하고 입을 많이 헹구거든요. 네. 근데 불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불소가 물에 녹거든요. 네. 많이 헹구면 불소가 없어져. 똑같은 치약을 외국에서 파는 거를 수입해서 한국에 팔면은 네. 뒤에 읽어보면은 네. 외국에서 파는 거는 가볍게 물로 헹구세요라든가 헹구지 네. 마세요 이렇게 써 있고 한국에서 파는 거는 충분히 헹궈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네.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선호해요. 아니, 한 번만 헹궈도 돼요, 그럼? 한 번만 헹궈도 돼요. 그래서 외국 영화 보면은 네. 막 양치한 다음에 퇴 하고 그냥 간단 말이야. 아, 근데 예전에 스펀지밥에서 그런 거 나... 스펀지밥에 스펀지. 지금 스펀지밥은 뚱이고. 오랜 수업 끝에 지금 정신이 뭐 몽롱해졌어. 그지? 스펀지에서 왜 실험했는데 물로 10번 헹군 사람이랑 물로 한 2번, 3번 헹군 사람이랑 입냄새 비교해봤는데 많이 헹구면 헹굴수록 입냄새가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불소를 위해서 막 한두 번 퇴하면 입냄새 더 나겠네?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치약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치약에 좀 첨가물 종류가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헹궈주는 게 맞고요. 입냄새가 난다? 첨가물이 많을수록 입냄새가 난다? 입냄새도 날 수 있고 아. 뭐 거기 안에는 다른 계면활성제 성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입냄새의 원인은 결국 뭔가 입안에 뭐가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세균이 소화를 시키면서 가스를 만들어내니까 냄새가 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입냄새 없애려면 세균을 잘 없애줘야 돼요. 그냥 불소를 위해서 한두 번 헹구는 걸 추천한다? 맞아요. 한두 번만 헹구는 걸 추천하고요. 난 한 번만 헹궈요. 많으면 찝찝하면 2번. 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헹궜는데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혀를 안 닦았거나 입천장 안 닦았거나 네. 그런 걸 체크해 보시고 네. 그래서 난다 그러면은 치약을 바꿔보실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입을 여러 번 헹구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치약 성분 중에서 계면활성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자면요. 네. 계면활성제가 되게 안 좋다, 뭐 세제다, 뭐 거품
왜 내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양치질은 무조건 솔이 닿아야 되는 거라서 거품 나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계면활성제는 이름이 계면, 경계면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물하고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근데 그 계면을 활성화시켜주면은 물하고 기름이 섞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예요. 세제 맞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너무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었어. 기름기 있는 음식 먹으면은 그릇에도 달라붙잖아요. 세제 없이 닦는다고 생각해봐. 힘들겠지. 그럴 때 도움이 되기는 해. 그래서 굳이 꼭 필요한 성분이냐면 그건 아니지만 기름때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되긴 된다. 그럼 이렇게 계면활성제 아예 안 들어간 치약 써도 돼요? 네. 기름기 많아가지고 좀 찝찝해. 네. 2번 닦으면 돼.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쓰는 치약이 두 종류잖아요. 네. 하나는 계면활성제 있는 거, 하나는 계면활성제 없는 거. 네. 계면활성제가 나쁜 역할을 하는 거는 입안에 좀 자극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빠질 수 있고 가끔 가다가 입 여기 안쪽에 양치하고 나면은 아프진 않은데 하얀 막 같은 거 생긴 사람도 있거든요. 나 그래. 뭐 어떻게 치과를 하면 그게 엄청 많이 생겨 있어.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 계면활성제 자극이 돼가지고 점막에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아주 건강에 나쁘거나 뭐 암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 하지만 자극이 되고 있는 거야. 그 안 좋은 거구나 어쨌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치약의 양을 줄이시거나 그걸 안 쓰시거나. 우리 집에 치약이 진짜 많거든요. 테스트 해본다고 치약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주로 쓰는 건 따로 있지만,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이거 한번 써보고 하고 꺼내서 써보기도 하거든. 근데 어떤 날 정말 그 하얀 게 양치를 다 하고 나면 웃으면은 이 하얀 게 엄청 다 보일 정도로 그 하얀 게 진짜 많이 나오는 그 날이 점막에 있어. 하얀 막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게 치약이 치약 안 좋은- 때문이구나. 치약 때문이에요. 그런 치약은 많이 헹궈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은 치약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거는 불소 1450이네. 어, 근데 계면활성제는 없고. 없어요. 나쁘진 않은데 말했다시피 좀 찝찝한 느낌이 느끼시는 분도 꽤 있어, 하긴 이거는. 계면활성제 없으니까. 계면활성제뿐만 아니고 이게 그렇게 화한 느낌도 별로 없어.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좀 고민되신다 하시면 계면활성제 있는 치약을 사고 없는 치약도 사서 번갈아 가면서 쓰시라. 이게 해결책인가요? 그렇네, 그렇네. 그 계면활성제 성분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좀 제일 문제의 성분은 SLS라고 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네. 아니면은 뭐 라우릴 황산염, 네. 라우릴 황산 나트륨 이 한글로 여러 가지 알려주는 이유가 네. 치약 뒷면에 이름이 다 다르게 써 있어. 아. 이 SLS 성분이 네.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네. 좀 안 좋은 성분인데 많이 쓰여. 그 치약을 사실 때 이 성분 없는 거 사셔라 이런 얘기인가요? 내가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한두 번 헹궈서 뱉었는데 좀 답답하다 아니면은 좀 점막에 하얀 거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자극 성분이니까 요걸 피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 좀 피하면 좋을 계면활성제 그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라고 SLS보다는 낫지만 네. 얘도 뭐 굳이 좋을 거 없다 PEG라고 네.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네. 있어요. 얘도 굳이 좋을 거 없는 계면활성제 종류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천연 계면활성제도 있어요. 사포닌이나 네. 레시틴 뭐 이런 이름으로 네. 천연 성분도 있는데 얘네들은 좀 괜찮겠죠? 네. 그리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라우릴 SLS 성분은 가글하고 만나면 착색도 일으키기 때문에 뭐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치카 끝나자마자 가글 하면 치아에 착색돼서 안 좋다는 게 이 라우릴 있는 치약 썼을 때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라우릴 없는 치약은 바로 써도 돼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얘랑 반응하는 또 가글의 성분이 있을 거냐? 네. 그거 없는 가글 쓰면은 라우릴 써도 바로 가글해도 되죠. 이것도 질문 가끔 있는데 소금 양치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데 치약 대신 소금을 쓰면 안 되냐? 근데 소금이 항염 효과가 있는 게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도 있고 네. 삼투압이라고 하잖아요. 네. 농도가 낮은 데서 진한 데로 물이 이동하는 네. 그 삼투 효과로 인해서 부어있는 잇몸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잇몸이 가라앉은 효과를 보여요. 소금은 항염 효과는 있지만 네. 치약에도 충분히 그런 효과가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충치가 걱정된다 했을 때 소금은 정말 안 좋은 선택이지. 근데 말했다시피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쓰고 싶으면은 물 한 컵 정도 받아가지고 한 반 티스푼 정도만 해가지고 녹여. 그때는 고운 소금을 하셔야 돼. 굵은 소금으로 양치하시면은 이에 상처가 나. 소금 결정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이가 긁혀. 그래서 고운 소금으로 해가지고 가글 그렇게 쓰시는 게 소금은 제일 낫지. 그걸로 양치는 굳이.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소금 가글보다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가글이 더 좋은데 소금 가글도 근데 항염 소금이 나쁘지 잇몸이 않아. 가라앉고 한다고 하니까. 일반 가글도 그런 성분 다 들어있어요. 오케이. 가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글의 1차 목표는 충치가 아니다. 이거는 잇몸병이나 구취다. 그러니까 잇몸병, 구취, 충치 전부 다 세균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다 도움돼. 근데 문제는 충치에 있어서만큼은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으면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 잇몸병이나
좀 구취에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충치에는 진짜 불소가 짱이다. 이미 치아가 삭기 시작한 것도 네. 어느 정도 되돌려주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불소가 제일 좋다. 그 가글의 장점은 그 가글 파는 홈페이지 보면은 네. 뭐 칫솔질을 열심히 하셔도 뭐 입안에 25%밖에 못 닦습니다. 뭐 이러는데 25%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안 닦이는 부분이 많아요. 혀를 닦아도 안 닦이는 부분이 많고 입천장도 닦는다고 닦아도 안 닦이는 부분 많고 뺨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한번 세균을 정리해 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 데까지 이제 세균도 좀 줄여주고 염증도 좀 줄여주고 붓기도 좀 가라앉히는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좀 쓰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나는 충치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서 양치 열심히 해가지고 불소를 발라놨는데 가글 하면 그게 다 씻겨나가. 그래서 충치가 너무 심하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가글이 오히려 안 좋다. 하고 싶으시면은 자기 전에는 하지 마셔라. 점심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찝찝할 때는 좀 쓰시더라도 자기 전에는 불소 효과를 오로지 느낄 수 있게 자면은 침이 입이 좀 마르거든요. 네. 낮보다. 네. 그러면서 불소 효과가 오히려 침에 씻겨나가지 않으니까 더 오래 가. 그러면 혹시 불소가 들어있는 가글은 없나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불소가 들어가 있는 가글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최근에?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뭔데? 리스테린에서 나왔는데 캐비티 케어 마일드인가?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 아무튼 네. 뭐 그런 가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분과 함께 불소를 좀 넣었어요. 근데 불소 넣으면은 다른 이제 뭐 항염효과나 이런 성분에 좀 손해를 받겠지? 어쨌든 근데 그 충치도 같이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는 불소가 100ppm인가? 네. 적게 들어있어. 저거. 근데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주장하시는 거는 자신들의 뭐 특정 포뮬라를 이용해서 네. 효과가 굉장히 좀 잘 좋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낮에는 양치를 꼼꼼하게 막 30분씩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기 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보불소 양치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굳이 쓰고 싶다 하면은 양치하고 한 30분 정도는 불소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각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불소가 들어있는 가글도 있다. 그리고 아까 착색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가글에서 착색을 일으키는 성분은 CPC라고 해서 네. 세틸 피리듐 염화물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CPC라는 성분이 이제 SLS랑 만나서 착색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CPC가 없는 가글 쓰는 게 더 좋겠죠. 네. 그 CPC가 없는 가글이 제가 알기로는 리스테린이 거의 그래요. 아. 그래서 CPC를 대신해서 넣은 게 네. 에센셜 오일인가 그런 걸 아. 넣어요. 그 에센셜 오일이 대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착색에서 좀 자유로워서 아마 홍보할 때도 저희 거는 바로 가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괜찮아요. 바로 가글 하셔도. 그리고 CPC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꼭 리스테린이 아니라도 어떤 가글이라도 바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마지막으로 또 가글 중에서 클로로엑시딘이라고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성분인데 네. 엄청 강력해. 그리고 잇몸병에 엄청 효과가 있어. 응. 근데 너무 강력해서 응. 딱 2주 이내로 써라고 하거든요. 2주가 어. 넘어가면은 입에 있는 정상 세균까지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병이 생겨 오히려. 기회감염이라고 해서 뭐 캔디다증이나 이런 게 생겨버려. 그래서 그 정도로 강력한 친구가 있는데 얘를 잇몸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에 단기간 쓰시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데 주의할 건 클로렉시는 강력한 착색 성분이기 때문에 양치하고 사이를 좀 두시고 쓰시는 게 좋다. 마찬가지로 SLS랑 만나면은 엄청 착색이 잘 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수업보다는 내가 여보랑 수다 떤 거. 오늘은 이렇게 성인 구강 관리에 대해서 다뤄봤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면 소아 구강 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다뤄보는 걸 찍어볼까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우당탕탕으로 찍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영상에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해주세요 선생님. 되게 어색하다.